대표의 대깨문 발언. 제가 이걸 보기 전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지금 트위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대표에 대한 막말들 한번 볼게요. 이게 이거거든요. 추미애를 성희롱하는 이낙연 지지자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를 토론에서 편들고 있는 추미애 전 대표를 계속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소위 말하면 이자들이 똥파들이들인데 이게 난 되게 골 때리는 게요. 이낙연 후보가 조국 장관을 임명 못하게 반대했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화이팅. 추미애 장관이 한때 이제 민주당 대표였을 때는 많이 까였었어요. 이재명 지사 제명 안 시킨다고.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장관으로 갔어. 조국 장관 뒤를 이어 검찰 개혁할 때는 또 박수를 쳐요. 그러다가 이재명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편든다고 다시 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사실은 조국 장관을 쉴드 치는 목적이 아니라 이낙연 지지도 아니고요. 결국은 안티 이재명으로서 계속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2018년에 있었던 흐름인데요. 네. 저는 2018년에 진짜 황당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어요. 제가 그때.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남경필 지지하라는 걸 거부했다고 해서 제가 거의 조리돌림 당했어요. 의원님 어마어마하게 당했고요. 내가 다 알지 그 과정들을. 네, 그런데 기억나. 그때도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문제인데 당당하게 마이크 들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연설하고 다녔고요. 그럼 그걸 찍어서 또 욕해. 그래도 또 해요. 왜냐면 이거 의무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또 압박이 와요. 남경필이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하대.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사실은 아닌데요? 이러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흐름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극문 뜻팔이라고 했어야죠.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반발을 해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낙연 후보가 계속 저런 식으로 극문들 등에 업고 정치하실 거면 저는 낙선운동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진영 내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 등에 업고 지금 정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깨문이라는 표현은 내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실제로 그 괴문, 극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명칭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대깨문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 다 통칭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극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써봤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광범위한 개념을 극문 뜻팔이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신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송영길 대표님도 사실 우리 쪽에 이 광활한 광활한 인터넷 세계에 이 여러 개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언 하실 때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이낙연을 낙점했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그렇게 조국 장관 이어서 검찰 개혁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응원하던 자들이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 살짝 편드는 것 같다고 추미애 전 대표를 저런 식으로 성적 모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건 이게 현실적으로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은혜, 김현미, 박영선, 뭐 은수미, 최민희 그 누구고 할 거 없이 이 사람들한테 성적 모욕 당한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정치하시는 분 정신 차리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낙선운동하고 싶어.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좀 착오를 했던 거는 극문 뜻팔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극문 뜻팔이와 대깨문을 이게 같은 거라고 착각하신 게 문제인 거죠. 완전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초기에 다 대깨문 우리가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상상 이상으로 당 내에 온라인 환경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최근에 진짜 많이 해서 네. 당내에 뭐 몇 가지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이제 당원들과의 접점을 더 찾고 일체감을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좀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아무튼 의원님들도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쭉 보시면서 지지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좀 유튜브 그리고 이런 온라인 흐름을 좀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 역사까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에 노하우를 만드시고 왜 깨시민을 얘기하시고 시민 참여를 얘기하셨겠어요. 이분이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이 돼버린 거야, 오프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은 늘 배가 고파야 돼요. 의석수가 어떻다고 민주당이 기득권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물적 불가능하지. 토대상. 네. 기득권인 양 딱 서 있는 순간 바로 정권 뒤집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뭐 낙선운동까지 얘기할 정도면 어떤 정도냐면요. 지긋지긋하게 한번 당해봐야 돼요. 이낙연 대표가 잘나서 지지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금방 돌변하는 거. 세상 모든 중심이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얘들이 보기엔. 얘들도 디테일을 몰라. 와서 뭐 정과 사법 이야기, 조폭 연계설, 김부선 이야기 다 해명된 것들을 또 끄집어 와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나는 절대 안 찍는다. 아까 계속 말했던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애들이 문 대통령 지지자냐고요. 대통령 지키는 게 다른 거 없어. 제일 센 놈 데려다가 정권 연장하면 돼. 그렇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박근혜 탄핵 때 민주당 정치인들 나가서 이렇게 원팀으로 이렇게 촛불 집회하던 바로 그 장면인데 지금 이 분란 일으키고 있는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죠? 소위 말하면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했다는 놈들이에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세력을 막 선동을 해서 당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송영길 대표도 거기 이제 나서긴 했는데 포인트가 좀 약간 틀렸지. 잘못 들은 거고 거기에 또 뭐 거기다가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거기다 역정을 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역시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합니까? 정치인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낙연 후보가 1등이 된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찍겠습니까? 똑같아 입장은. 이거 참을래요. 참겠습니다. 국회의장까지 하시는 분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사생활 이야기나 하고 있고 정책 이야기도 할 없는 시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 해명된 이야기라고. 그걸 헤집어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비열한 행위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어준 그 총수가 역시 김어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적절했다. 이거 새날 듣고 그러는 거 아닐까? 가끔씩 봐요 심심할 때. 자기 전에 본대 우리 생방송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잘 거 아니에요.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은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흐름이 있어요. 본인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그쵸. 예를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요.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했잖아. 80% 대상이 25만 원 대신에 전 국민한테 20만 원씩 주자. 그럼 민주당하고 기재부가 저렇게 버티고 있을 때 이 과실은 이재명이 다 따가요. 대통령 되면 바뀌겠다는 생각을 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행위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애초 대통령께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성격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극복되면 위로금 차원의 지원금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전 국민적 성격을 말씀하신 건데 왜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변질되는지
정말 그리고 한때 누가 기재부의 나라라고 비판하셨던 분들이 입장은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어. 내 주장이었어 지금까지. 저번에 이낙연 대표가 있을 때도 선별 지원하자고 할 때 했던 주장이었어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5만 원씩밖에 못 드린다고 다 나눠주면 되는 거를 그 후로 선별 지원해가지고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도록 다 못 나눠주고 있는 그게 멍청한 짓이지 뭐야. 답답합니다. 그 민주당 후보들 토론을 보니까 진짜 정말 토론 잘하는 사람은 추미애 대표입니다. 네. 그 뭐랄까 그 전체를 꿰뚫어보는 시야가 제일 넓은 사람이에요. 그게 역시 당대표. 그다음에 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대표.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는 원체 본인한테 공격이 쏟아지니까 오히려 좀 당황한 느낌이 있었고요. 위축됐어요. 추미애 대표가 국무총리 지낸 두 분보다 훨씬 더 시야가 넓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 2년을 꽉 채워본 사람, 그리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사람, 그거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그 토론을 보고 있자니까 야 경륜은 저런 식으로 소비를 하나 싶은 진짜 정세균 후보의 그 사생활 발언은요. 내가 보기에 덜컥수라고는 보는데 본인 입지에서 할 말도 아니고 해명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걸 통과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거짓이거나 별거 아닌 걸로 드러난 사건들이거든요. 그걸 또 해집은데 차라리 기본소득을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죠. 네, 좋고 그거는 모두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이 이거를 완성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도 그렇고 다른 정치인도 그렇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완성해 가야 되는데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야, 근데 토론을 그렇게 하면 돼? 예를 들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은 사생활 이야기 꺼내고 그냥 해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경력이 제일 일천하신 분은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야. 기본소득 철회해요 아니에요? 이쪽에 설명을 해. 아니 일 공약은 아닌데 상황 봐가면서 어떻게든지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면 왜 철회했다고 말 바꾸겠다고 공격을 해. 아니 그러니까 꼭 이준석 같아. 저는 그 장면은 딱 이준석 같았어요. 이준석이 A를 얘기하면 B로 치고 C를 얘기하면 D로 치면서 쟁점을 흐리고 그냥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상대방은 벙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말 바꾸기다 1호 공약이다 아니다 이걸로 갑니까? 그건 정말 이상한 거지. 이상한 공격이었죠 그게. 네, 그리고 시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어도 고액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정부가 경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게 이제 재난지원금처럼 나와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이거를 예산을 핑계대면서 못하는 걸 계속 받아내려고 하는 그 자체의 행위가 시대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가 된 건 사실 공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성장은 이렇게 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 거기에 기본소득과 이런 기본주택 등으로 과실을 나누는 대책을 세웠는데 갑자기 기본소득이 왜 1호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2호일 수도 있고 3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90여 프로 공약 실천했으니 나는 1, 2, 3호 공약 다 내 임기 중에 최대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왜 말 바꾸기라고 하지? 공약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취임하자마자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임기 5년 차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공약 지키는 거거든요. 상황 봐가면서 그건 공격 소재가 아니고 차라리 재원 마련에 대한 토론을 하든가. 그래서 그게 1호 공약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한 3호 공약, 5호 공약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27호 공약이면 어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예, 그런데 그러니까 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꼭 기본소득이 이재명의 1호 공약이 돼야 되냐고. 2호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돼, 스스로. 그러니까 1년에 25만 원, 50만 원이면 한 달에 4만 원인데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흔들듯
그렇게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70 넘으신 두 분이 너무 지지율이 연연하다 보니까 토론회가 좀 벌성사나워진 거예요. 그 경륜에 맞는 내가 후보가 안 되면 어때요? 이 진영에 큰 어른으로 남아 계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의 정치 행보를 하루아침에 다 까먹고 있는 거야. 저는 정세균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분인데 어제는 조금 어떻게 저런 질문을 저분이 하실까?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거기에 가장 패착은 2차 토론회 그 토론회 헤드라인을 이재명의 바지 벗어 보여드릴까요?로 한 끝나버린 번 더 거예요. 내릴까요? 민주당 정책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싹 지워버리는.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의 행위예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들은 되게 각자의 개성이 있고 네. 국정 경험도 풍부하고 준비된 분들인데 한 사람 빼고. 그 서로의 역량을 충분히 이렇게 치여압시키는 그런 토론회여야 되는데 1위 후보 흔들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1위 후보에게 난사하는 분위기 네. 한 4분 정도가 거기에 추미애 대표가 정리해주는 분위기. 그러지 마. 니들 이렇게 토론하면 안 돼. 여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큰 누나가 사실은 이제 막내 누나인데 큰 누나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래야 되잖아 막내. 근데 큰 누나가 좀 이런 분위기였죠. 그쵸. 멋있었어요. 괜찮았어. 진짜. 그거 되게 네, 끌어올랐어요. 그 진보 정치의 개혁 경쟁을 하자면서 막 기본소득, 기본자산, 지대 개혁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런 공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거기에 네거티브 같은 것도 없고 네. 자연스럽게 우리 지지자들이 어떤 걸 골라 먹을까라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할까 하면 사실 더 마음이 일로 갈 텐데 이상한 정치를 하는지 좀 그러니까 저도 납득이 안 공격을 할 갔어요. 수 있는데 그 공격이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약 네. 갖고 싸우는 거 얼마나 멋있어. 그쵸. 난 할 수 있어 없어. 뭐 기본소득이 아니라도 본인들의 아젠다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이낙연 후보의 공약은 사면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냥 사면이라고. 왜냐면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정세균한테는 없어요 지금.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정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웃겼던 해프닝은 아마 남양주하고 경기도의 하천 정비 사업이 이거였었죠. 제가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칭찬하고 싶어. 네. 예, 조광한 시장님 하천 그 계곡 정비 사업 아주 잘하셨습니다.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전국 최초로 시도 중에 그 큰 광역 중에 이게 경기도 전체를 해버린 거야. 그 추진력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화면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이 사업의 최초 저작권은 울주군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양주 시장님도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네. 그러면 울주군수가 네. 그거 내 건데 왜 조 시장님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작권에 무슨 그 정부 그 정책의 행정 집행에 저작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광한 시장님도 칭찬하고 이재명 지사 칭찬하고 사실은 울주군에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로는 울주군에 저작권이 있다 그랬더니 세종도 계곡 정비를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좋은 정책을 네. 일반 기초단체에서 광역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광환 시장에 얼마나 찌질한지 이분 그 생일 파티로 굉장히 무리일으키신 분이잖아요. 네. 직원들한테 다 생일 파티 받아 드셔가지고 5번. 다가 아니라 5번. 그러니까 하루에 5번이나 5번. 받아 드셨는데 저건 어느 당 시장이냐 뭐 이렇게 욕 엄청 먹었던 분이시거든요. 트위터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찌질해? 도지사 그분은 쟁점 사안마다 말장난이요 거짓이요 변명이네요. 팩트는 그분이 표창장을 드려도 되겠냐고 제안하셔서 그분의 표창장을 받는 건 제 품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제가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 남양주 시청 직원을 표창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참 구질구질하네요. 그게 왜 구질구질해요? 남양주시에 표창한 거예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표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상 받은 게 이낙연 대표한테 받은 게 전부다.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남양주시가 상을 받았는데 네. 요걸 어떻게 이제 이재명 반대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정책 스틸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면 조광한 시장은 울주군수 정책 스틸러인가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러지 말자.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김두관 후보도 그만하셔야 돼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그 정책 스틸러, 근데 이건 이중 스틸러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욕하면서 또 스틸러 되는 거니까 우리 조광한 시장님이 됩니다. 근데 조광한 시장님 잘하셨고요. 잘하셨는데 이런 문제로 오구 잘하셨어요. 오구. 잘하셨어요. 이건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런데 이걸 왜 내가 잘했는데 왜 이재명 지사를 욕하는지 이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전국 모두 하십시오. 계곡 정리.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책 스틸러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울주군 스틸러. 남양주 시장이 한 거를 왜 이재명이 지가 했다고 그러냐. 아니 경기도는 아니, 이재명이 한 거 맞잖아.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 중에 최초로 광역시도 중에 최초로 한 거 맞아요. 좋은 정책을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한번 조광한 시장 울주군수부터 쭉 칭찬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울주군수부터. 근데 이거 더 맞아요. 세종 때도 계곡 정비했대요. 아니 저 어렸을 때도요 시골에서 계곡 준비했거든요. 그렇고요. 우리 동네 저 어렸을 때 했어요. 아, 네, 그거 68년 9년 이때도 우리 계곡에 흙 줍고 뭐 이런 거 그 돌 줍고 이런 거 했다니까. 쓰레기 줍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코미디를 해버리면 국민들 보기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치.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장 지내신 분은 뭐 바지 벗을까요 이런 이야기나 유도하고 있고. 아휴.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남양주 시장 같은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소위 말하면 똥파리가 돼갖고 이재명 까는데 열일하고 있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뜻파리가 됐다는 거는 제가 같은 남양주 시민 입장에서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고, 다만 그분이 트윗을 올리면 제가 보기엔 뜻파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리트윗이 많아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리트윗 쌍비읍 오이응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일부가 그쪽 진영에 가담해가지고 다른 정치인들이 혐오하게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 뭐 남양주 시장, 부천 시장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름 말 안 할게요. 승질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 후원 계좌 개설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억 원이 넘는 후원 금액이 모였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진짜 개미 군단이 보낸 거예요. 민주당 다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24시간도 안 돼서 2억 원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모아드립시다. 후원 계좌 301-0295-4746-11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마 후원 계좌가 아직 없을 거고요. 경기도지사니까 후원 계좌 못 열 겁니다. 지금 못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언제 해주냐. 나중에 뭐 그게 넘어오면 해드릴 텐데 추미애 후보는 지금 기호가 1번이에요. 민주당 기호도 1번이에요. 아싸. 여기 좀 더 좀 몰아드리시자고요. 소위 말하면 수박이라는 소리를 왜 듣겠어.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이 완벽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재명처럼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내가 뭘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하고 지지율도 최고로 높으니까 문재인 정부 지키는데 이재명이 기니 쓰이겠네. 저는 보호하고 싶어요. 근데 네거티브 한다는 게 찌질한 네거티브라고 자빠졌고 지금. 일단 이겨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니까 이길 가능성이 큰 후보를 보호하자는 심리가 지지자들한테 있는 거죠. 이거를 개인의 호불호로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 막 가슴에서 열정이 막 일어나서 지지하는 후보는 끝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제 다시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똑같겠죠, 우리가. 그런데 동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안 이래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그냥 혼자 생각해. 이 얘기 왜 나왔지? 사면. 윤석열 사면 초과. 자, 오늘 그 최민희 의원 방송이 200회라고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한테도 후원금 쏴야 되고
새날 최민희 의원 방송 200회라고 또 스포츠 쏴주시고. 아, 야. 죄송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카드 빚은 내지 마세요. 카드 빚은 내지 마세요. 능력껏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경기도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거든요. 레벨이 같아요. 자기네 지역 좋은 정책 갖다가 상까지 주고 했더니 나는 상 안 받았어. 우리 내가 상 안 받겠다니까 우리 직원한테 줬어. 아우씨. 이런 사람이 민주당 기초단체장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때 안철수 지지자였었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울주 군수님 칭찬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쪽에서 어렵게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분이래요. 예. 그래요. 예, 그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분이에요. 하천이나 강 정비는 이명박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정 칭찬하세요. 그건 안 할래요, 칭찬. 너무 같죠. 거기가. 너무 과하게. 20조 쓰고 일자리는 이런 논란 자체가 천 개가? 유치한 거. 천몇 개? 아이, 티를 내. 아니 경기도에서도 이거 이재명 아이디어 아니야. 남양주 시장이 시작했어라고 2019년에 상을 줬다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근데 울주 군수가 시작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계곡을 다른 사람이 정비하면 안 되냐고요.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게. 아유 미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다 좋고 알겠는데 당 내부에서 이걸 현실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가는 게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도 밖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아마 최민희 전에는 훨씬 많이 온라인 겪었고. 입당법이 어떻게 됐겠냐고. 기적이 기적. 전 이 기적 같은 거를 이게 그냥 단순히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님 같은 님들을 응원한다 해서 그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내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지켜가는 아주 몇몇의 의원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그런 비슷한 목소리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낼 예정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응원과 지키는 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서로 성과 자랑하는 데거든요. 이거 내가 했다 저거 했다. 제가 온라인 입당법을 문성근 선배와 그 문성근 선배 거의 10년의 고민 끝에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제가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게 되고 나니까 온라인 입당법을 자기가 했다는 국회의원이 10명쯤 되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걸 스틸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정치권은 다 그렇다 이렇게 비난받을 생각합니다. 지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한테 나온 건데 이게 내가 생각해낸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정책을 칭찬하고 상까지 주면서 이걸 경기도 정책으로 확대시키게 하면 칭찬받아야죠. 그게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했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광역단체 중에 최초라는 의미예요. 그럼 앞에다 써놔요. 남양주시가 2달 전에 그 전에 울주를 쓰세요. MB도 쓰고 4대강 정비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잘한 건 잘한 거고. 네, 그래서 온라인 입당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겠냐. 그 후로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알아줘서 온라인 입당법으로 온당원이 생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공이 크죠? 예. 공이 큰 게 아니라 대표 발의했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에 출처를 대라면 저작권은 문성근 대표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늘 해요. 그렇다고 문성근 대표가 최민희 의원한테 저거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 아니 그냥 의논해서 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물러갑시다. 자.